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착오에 관련된 문제를 봤죠. 착오와 관련해서 동기의 착오. 일단은 내용에 쭝쭝 그래서 내용의 착오와 관련해서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입니까? 아닙니까?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가 아니죠. 교과서 어디를 보시냐면 64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괄호 5번에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의사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이다. 이것은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죠. 동기의 착오는. 그런데 동기가 뭐 되면 표시되면 내용이 되니까 취소할 수 있죠. 다만 64페이지의 밑에서 셋째 줄 색칠한 데 있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그죠? 그거하고 또 오른쪽 페이지가 보시면 65페이지의 둘째 줄 동기가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되었거나 또는 밑에 줄 제공된 경우라면 이때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관련해서 빈출 313페이지. 지금 방금 전에 본 겁니다. 빈출 313페이지. 네. 괜찮아요? 안 보셔오셨으면 옆에 분하고 같이 보셔도 되고. 자, 거기 빈출 3번 보시면 313페이지 3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맞아요? X죠.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넘겨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빈출 보시면 첫 번째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핵심 빈출이 있죠.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동기의 착오의 개념이에요.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라 그랬죠. 그죠?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를 매수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한다. 그게 뭐예요?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한다는 게 뭐예요? 동기잖아요. 그게 동기. 그죠? 그걸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용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거 하셨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책으로 와보시고 자, 이제 칠판을 보셔요. 65페이지, 책은 65페이지고, 착오 취소의 요건은 뭐였어요? 내용에 쭝쭝 그랬죠? 기억나셔요? 예. 지난주에, 안 나와. 요거 말고, 너무 많이 갔네. 요것도 넘기시고, 요거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요것도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거고, 요거.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 중과실이 없앤다.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용의 착오와 관련된 부분, 요런 것들이 일종의 동기라 그랬고,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 이해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죠.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내용이 안 되니까 표시되면 취소할 수 있다. 요거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내용이 되니까. 다만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랬죠. 요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방금 전에 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한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일종의 동기다.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매수했다면 토지 매수한 게 그게 법률행위 내용이고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건 동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65페이지 거기 보시면 법률행위 내용에 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 그래서 양가로 1번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 취소 요건은 내용의 착오일 것,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중과실이 없을 것. 그래서 앞글자 따서 내용의 쭝쭝. 그래서 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판 보시면 중요 부분의 착오이어야만 취소가 됩니다. 내용의 착오이고 동시에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닌 착오라면 그것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용 착오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책을 보시면 중요 부분이 뭐냐 그랬을 때 기억 보시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한 법률 효과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한마디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거죠. 뭐가. 그래서 니은 보시면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즉 착오하는 사람 입장에서 착오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했다 그거예요. 착오를 하지 않았다면, 착각하지 않았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도가 중요 부분이다 그거죠. 그래서 요거는 누구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표의자. 다시 말하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니은 보시면 디귿 둘째로 그랬잖아요. 둘째로. 이번에는 무슨 요건? 객관적 요건.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로 주관적 요건은 뭐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표의자. 그 다음에 둘째로 객관적 요건으로서 누구? 일반인. 그럼 기준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판례는 요걸 니은하고 디귿을 합쳐서 이중 기준설이라고 합니다.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구 입장에서 본다? 표의자 입장에서만 본다. 그러면 X. 표의자 입장 플러스 일반인 입장. 그래서 기준이 몇 개? 두 개.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 기준설. 자, 칠판 보시고 다시. 중요 부분의 착오는 크게 보면 중요 부분인 경우와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로 나눠봅니다. 중요 부분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요거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 중요 부분이 아니라면 요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중요 부분인데 요건 누구 기준이냐 그거예요. 표의자 기준이다 그러면 X예요. 표의자 플러스 일반인. 그래서 기준이 몇 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중 기준설. 요게 판례 입장이다. 판례 입장. 그래서 만약에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표의자 입장에서만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X. 일반인 입장에서만 판단해야 된다 그래도 X. 표의자 입장과 일본인 입장. 여기서 표의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의자는. 그 말 그대로 표의자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표의자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걸 표의자라고 하잖아요. 의사 표시한 사람인데 그냥 의사 표시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한 사람. 그래서 착오자든 표의자든 같은 표현이다. 이해되셔요? 네. 자, 다시 착오는 매수인이 합니까?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착오예요? 매도인이 착오예요? 아, 착각은 누가 하냐고요? 매수인.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 하면 안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착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차고자고 표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되셨죠? 네. 꼭 뭐 매도인이 착오를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예. 누구든 착각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이 표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경우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일단은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 보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쭉 나오는데 그거 다 일일이 공부할 게 아니고 핵심만 보시면 돼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자, 현황이 뭐냐면 현재 상황을 뭐라 그래요? 현황이라고 해요. 네? 네. 여러분 그 경매 정보지 혹시 보셔요? 네. 경매 정보지?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저기 무료로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대법원에 가면 종합 뭐 경매 법률 정보 그래가지고 경매 정보가 쭉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제 경매 정보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적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적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도로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현황도로. 그 무슨 뜻이에요? 현재 상황이 예, 도로가 아닌데 지적도상은 도로가 아닌데 현재 상황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면 토지의 현황이다 그랬을 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토지 현황이. 토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착오를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갑과 을 사이에 토지를 매매합니다. 토지를 매매해요. 근데 이 토지가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매수인이 약 1,400평을 농지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절반의 면적이 뭐였어요? 하천이었다는 거예요. 측량을 해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매수인은 전체가 다 농지라고 생각하고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 절반의 면적은 그냥 하천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토지의 현황에 대한 착오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농지를 매수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절반이 하천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표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이것은 안 샀을 것이다. 착오하지 않았다면. 그죠?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토지의 현황에 대한 착오다 그래요. 이 사건을. 그 다음에 경계점을 잘못 알고 경계점을 착오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경계가 그쪽이 아니었다. 경계에 관한 착오도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래요.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럼 물건의 동일성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네? 근데 A라는 물건을 사고자 했는데 B라는 물건이 왔다. 같은 물건이 아니더라. 그죠? 같은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A라는 사람인 줄 알고 예컨대 면접을 해서 A라는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B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 요건 뭐의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 부분.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65페이지. 중요 부분의 착오의 태양, 모습이에요. 태양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저는 책에는 당사자의 동일성 그랬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바뀌었다 그거죠? 그거를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판례가.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무슨 뜻이에요? 물건이 바뀌었다. 그 물건이 아니다. 그걸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거기 증여, 신용매매, 임차, 위임, 고용 등에 있어서는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신용매매가 뭐죠? 신용대출? 신용대출이 아니라 신용매매. 자, 저를 보세요.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요.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긁어라. 그 뭐였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예? 달아나라 이거잖아요. 외상거래, 외상.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죠? 예. 요즘 애들은 몰라요. 외상이 뭔지. 옛날에 많았단 말이에요. 외상. 쌀도 다 외상으로 시켜 먹고. 과거에는. 저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님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하셨어요. 한 잔 드시고. 저 쌀가게 주인이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아빠한테 줬다.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받았다는 거 얼마나 신용이 두텁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죠?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 좀 빌려줘요. 1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럼 빌려주시잖아요. 믿음이 가니까. 근데 정백기 선생님이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신용매매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예? 중요해요. 지금 신용거래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중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슈퍼 갔을 때, 편의점 갔을 때 주인이 남자 주인이 사장인지 여자 주인이 사장인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같이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거래 내용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는 그 물건이 중요한 거지 그 주인이 중요한 건 아니죠. 따라서 거기 보세요. 증여, 신용매매, 임차, 위임, 고용 등에서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동일성이, 사람의 동일성이. 그런데 현실 매매는 뭐예요? 매매를 하는데 현금 주고 바로 물건 사는 거예요. 현실 매매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화살표 뽑으시고. 예?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현실 매매. 아니, 화살표 뽑으시고. 현실 매매는 현실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 예? 편의점에서 담배 살 때, 또는 뭐 편의점에서 맥주 살 때, 이런 것들이 다 현실 매매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현실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동일성은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봐봐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신용매매는 믿고 주는 거예요. 임차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세입자를 믿고서 임대인이 자기 물건 안 부시게 잘 보관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중요하죠. 위임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사건을 부탁하는 거지 일 대충 하는 사람한테는 사건 부탁하기 싫죠. 또 고용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는 사람 월급 잘 주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지,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싶지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 내용들은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현실 매매와 같은 경우라면 다 사람의 동일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넘겨보시고. 이번에는 니은 보시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목적물이 바뀌었다. 그 물건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예컨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어쨌든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이다. 자, 다시 이제 칠판 보시고요. 그러면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시가, 지적, 지분이 부족했다. 이러면 중요 부분 아닌 거예요.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책에 있는 건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 부분 아닌 거 어떤 거예요? 시가, 또
지적, 또 지분이 부족했다. 시가, 이거 뭐죠? 시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현재 가격이죠. 이거 담배 아니에요. 담배가 아니라 시가가 아니라 시가. 시가에 대한 착오를 했다.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봐요. 시가에 관한 착오. 근데 시세가 1억인데 2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시세가 1억짜리를 2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시세가 1억인데 본인은 2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 집도 올랐겠거니 하고. 근데 사실은 안 올랐단 말이죠. 또는 대부분 아파트가 다 올랐는데 이것도 올랐겠거니라고 해서 자기는 2억 원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대다수가 뭐예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두 번째 지적은 뭐죠? 지적. 땅의 면적이에요. 면적.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팔아요. 그럼 매수인이 이제 토지를 산단 말이죠. 그러면 땅이라는 게 이렇게 뭐 깃발을 꽂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정확히 측량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 토지를 얘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토지는 여기서부터 저만큼까지다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2,000평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 2,000평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얘가 샀는데 그럼 얘가 2,000평이기 때문에 산 거는 아니죠. 이 토지가 나중에 얘가 샀을 때 이 토지가 지금 위치가 어떻고 또 장래 개발 가능성이 있고 땅값이 또 나중에 오를 것인가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산 거지 꼭 이게 2,000평이기 때문에 산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2,000평이 아니라 1,980평이다. 아니면 1,900평이야 그냥. 지금 100평이 빠지잖아요. 실제 측량해보니까. 네. 그죠? 네. 그렇다면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아닌가 그거예요. 땅의 면적이 부족하죠? 네.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예? 아니 100평이 부족한데 왜 중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살 때 딱 이게 2,000평이어야만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1,900평이 돼도 되고 2,100평이 돼도 되고 중요한 건 부동산은 그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돼 있고 어떤 위치냐가 중요하지 면적만 그것만 가지고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 와이프 친구가 아파트를 샀대요. 계약금 넣고 중도금까지 넣었어요. 근데 변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변심이 생긴 거예요. 사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 아파트를 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들어왔잖아요. 이제 잔금 남겨놓고 한번 집에 더 가보자 그랬는데 아이가 계단에서 굴른 거예요. 다쳤어요. 재수없다. 이 아파트 사면 재수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옆집하고 또 안 좋은 뭐 투닥투닥거리는 소리를 했나 봐요. 옆집을 만나가지고 이사 들어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변심이 생기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민법 강의하잖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물을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취소할 수 있으려면 뭐 이어야 되죠? 취소 원인이 있어야 되죠. 취소 원인이 뭐였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이거나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어야 되는데 맛이 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와이프 친구가. 아니죠? 그럼 제한 능력자는 안 돼요. 그죠?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이어야 되는데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 협박 당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착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내용의 착오 이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101동 901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자기는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거기가 28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근데 실제로 등기 떼서 보니까 24평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럼 집주인이? 매도인이? 여기 몇 평이에요? 그랬더니 28평일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럼 사기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등기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28평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위치, 입점, 입점된 상권, 또는 뭐 교통, 장래 뭐 오를 가능성 여러 가지 다 따지고 사는 거지 이게 꼭 28평이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령 28평이라고 했고 이걸 믿었다고 해도 그 방의 구조라든지 남향이라든지 물이 잘 나오는지 학교는 어떤지 이런 걸 다 보고 판단한 거지 이것만 가지고 따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좀 비싸게 산 것 같다는 거예요. 비싸게 사기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다른 데보다 한 1,000만 원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착오가 돼요? 뭐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심지어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지권. 대지권은 뭐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가 깔고 안고 있는 땅이 있죠. 땅에 대한 이 사람들의 권리예요. 그게 이제 지분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지분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투집을 잡고 취소를 하고자 한다. 본인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 매정하게. 너 솔직히 말해. 너 변심이지 너. 사기 싫어서 그렇지 그랬더니 사실 애가 다치고 막 옆집도 재수고 막 얘기하는 거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착오로 이로 취소가 안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취소하려면 뭐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중요 부분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지적, 시가, 지분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66페이지 보시면 디귿 목적물의 수량, 가격에 관한 착오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지적, 면적의 부족, 시가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그죠? A 보시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 지분이 다소 부족했다. 중요 부분 이해야 아니에요? 아니죠. B 보시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칠판 다시 보시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요.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게 없다면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 없는 경우. 어떤 거냐면 거기 여러분 보시면 C번 보셔요. C. 디귿의 C. 보셨어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서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착오했네요. 그런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가압류의 존재에 관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죠? 리을 보시면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방금 전에 봤죠? 예? 예.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자. 다시 정리하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몇 개 없잖아요. 동일성에 관한 착오하고 또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토지 현황에 대한 착오가 어떤 거? 그러니까 토지 현황에 대한 사건. 자,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리을 보시면 토지 경계 현황에 관한 착오 그랬잖아요. 리을에서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된다. 따라서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중 일부가 하천 부지였다. 이게 무슨 착오라고요? 이 사건이? 예? 이 사건이 현황에 대한 착오란 말이에요. 현황에 대한 착오. 아시겠죠?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었다면 뭐에 대한 착오다? 현황에 대한 착오. 자, 다시 칠판 보시고 외우려고 막 노력하지 마셔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일단은 기준은 누구 기준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중 기준설. 판례가 이중 기준으로 본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뭐예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또 하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물건이나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렇더라도 현실 매매에서는 사람의 동일성의 착오가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현실 매매에서는.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잖아요. 편의점, 시장, 그죠? 주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 요거 세 개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즉 가압류 등기가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서 매수했는데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원인 무효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건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에 쭝쭝 그랬으니까 내용의 착오를 받고 중요본의 착오를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봐야 돼, 이제? 중대한 과실을 봐야 되죠. 착오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죠? 자, 과실 그러면 이것은 주의 의무 위반이다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우리는 그걸 과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과실 그러면 그것은 칠판 보세요. 경과실을 얘기합니다. 경과실. 경미한 과실. 조심성이 없다 그것을 과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주의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우린 과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냥 과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경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런데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라 그래요. 그럼 중과실은 이 중자가 무슨 중이에요? 무거울 중자. 큰 과실이에요. 큰 과실. 무거운 과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그래서 현저하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실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의 위반이에요. 자, 그런데 착오자에게 뭐가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착오한 사람에게 스스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자, 다시 봐봐요.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지요.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아니, 중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을 엄청나게 했어요. 착오한 사람이. 그럼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봐봐요. 누가요, 착오자가 자기가 착오를 했는데 지 잘못으로 착오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으로. 근데 그 잘못이 너무너무 커요. 현저하게 잘못을 했어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지가 스스로 착오한 거잖아요. 지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래 놓고 취소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지가 착오해놓고 지가 취소한다는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 잘못이 너무나 큰데 그건 자기 잘못으로 가야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착오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네가 착오했는데 네가 스스로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 그렇다면 넌 취소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착오를 스스로 했는데 그 잘못이 오롯이 자신에게 어떤 현저한 잘못이다. 네? 일반적인 과실이라면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과실이라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벼운 정도의 과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왜? 중과실은 아니니까. 그런데 스스로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 그것은 그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니까 중과실이 있는 사람은 취소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중과실이 있다면 또 중과실이 없다면 나눠가지고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취소할 수가 없다. 중과실이 있다면 공장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를 했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들죠? 네. 그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사전에 관할관청에 전화 한번 해보면 알아요.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 가능한지는 전화 한 통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토지를 매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축가가 신청을 했더니 거기는 건축 자체가 안 되는 땅입니다. 불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공장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할 때 이미 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전화해봐서 물어보면 되는데 전화 한 통을 안 한 거예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덮어놓고 산 거예요. 그냥 공장 짓겠다는 자기 마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공장 지을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이것은 차고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너무 크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공정사건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볼까요? 이때는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랬죠? 중과실이 없었을 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고려청자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려청자인데 고려청자가 깨졌나요? 가짜를 진품으로 오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받지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감정인의 감정을 받지 않고 고려청자를 진품으로 오인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샀냐면 고려청자 판매상 상점 주인의 말을 믿고 고려청자를 판매하는 판매상의 말을 믿고 가짜를 진품으로 오인했다면 이것은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골동품 판매상이라면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나마 일반인보다는 식견이 있겠죠.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은 과실에는 해당하지만 중과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에 불과하다. 네?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왜 안 받았을까요? 그런데 자, 이 매수인이 고려청자를 살 때 싸게 샀을까요? 비싸게 샀을까요? 예? 비싸게. 그 사람 매수인의 믿음은 싸게 산다는 믿음이었을까요? 비싸게 산다는 믿음이었을까요? 싸게 산다는 믿음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싸게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인 과실이지 이걸 가지고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고려청자 사건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법원에서.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봅니다. 일단 중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잘못이 큰 잘못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과실이 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큰 잘못이 없죠.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럼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례를 하나씩 기억하시면 돼요. 중과실이 아닌 사례 어떤 거? 중과실이 아닌 거? 고려청자.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거? 공장사건. 공장이 불났죠? 네, 아니요. 뭔 불이 나요, 갑자기? 토지를 매매했는데 공장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대한 과실이냐? 전화 한 통 하면 될 걸 그것도 안 했냐 그거예요.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전화 한 통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가지고 이거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 전화 한 통을 안 했다는 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가?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 자체를 거치지 않고 판매상의 말만 듣고 믿고 매수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 잘못은 했는데 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감정을 받는 게. 그죠? 근데 돈 좀 아낀다고 한 것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뭐에 해당한다 이거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 경과실에는 해당하지만 그건 중대한 과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은 아닌 거죠? 따라서 과실 있는 차고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과실 있는 차고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과실 있는 차고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OX. 네? 맞아요? 틀려요? 말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지요. 잘못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취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 스스로.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없어요. 중대한 과실은 없는데 경미한 과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경자를 생략한다 그랬죠. 경과실은 과실 있는 차고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왜?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자 그런 거예요. 자, 책 보시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랬죠? 자,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뭐라고? 현저히 결의하는 거예요. 현저히. 요게 들어가야 돼. 현저히. 자, 그리고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입증 책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판례 보시면,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중과실이 인정한 판례 그랬죠? 공장,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공장. 이게 공장 사건이에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에 협조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뭐에 해당한다? 중과실에 해당한다. 2번 중과실을 부정한 판례에 나와 있죠? 자, 다시 판례 1번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 그랬습니다. 그럼 그 판례 1번 제목에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 거기 옆에다가 화살표 치고 1번에서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 옆으로 화살표 치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중과실을 부정한 판례에 나와 있죠? 화살표 뽑으시고 취소할 수 중과실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고려청자. 그래서 고려청자 사건 이러시면 이게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고려청자가 깨졌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고려청자를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해서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슨 과실이다? 경과실이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 취득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있다. 저 그 골동품 판매 많이 하는 그 상점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네? 골동품 어디예요? 인사동 가보셨어요? 그 송해길 있잖아요. 송해길.
쭉 가면 그 뒤쪽으로 다 골동품 가게예요. 지금 정비 잘 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셔요. 예. 시간 되시면. 자, 요건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의 착오이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그 다음에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내용의 쭝쭝. 자,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음 순환에서 다 볼 거니까 일단 요것만 하시고, 중과실의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요거는 다음 순환에 자세히 보고요. 착오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효과 보시면 교재는 68페이지죠. 착오의 효과. 1번 보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통정호의 표시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6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의의에서 색깔 들어간 거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설령 중과실이 있다면,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용했다면. 이건 판례 입장입니다. 이때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했다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더라도. 자, 타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오른쪽에 69페이지 109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다 그랬어요. 이 경합 여부다.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 드시잖아요. 점심 드시면 뭐 만만한 게 뭐 중국집이죠. 그죠? 짜장면을 드실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짬뽕을 드실 수도 있나요? 원래 자장이잖아요, 자장. 표준어는. 예? 자장. 그래서 저는 그냥 짜장 쓸게요. 상관없죠? 원래 표준어가 뭐죠? 서울 사는 사람들의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말이 표준어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서울을 안 살아요. 제 맘이에요. 전 짜장으로 쓸 거예요. 그럼 이 표준을 웃기는 게 자장이 그럼 표준어라면 얘는 잠봉이 맞나? 그러면? 그렇잖아요. 얘는 왜 또 짬뽕이에요? 하여튼 자장. 짜장이든 짬뽕이든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되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못 드시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죠? 예?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접시 하나는 반은 짬이고 반은 짜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가 경쟁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경쟁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같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중첩적인 경합이라고 해요. 이걸 선택적인 경합이라고 해요. 권리를 주장할 때 있어서 어떤 것이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못하게 되는 걸 선택적 경합이라고 하고 두 개 아무거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중첩적 경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민법 110조 사기에도 해당하고 어떤 행위가 또 민법 109조 착오에도 해당한다. 그러면 착오로 취소해야 될까요? 사기로 취소해야 될까요? 착오로 취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기로 취소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이게 되시죠?
이런 걸 선택적인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9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경합을 경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착오와 사기에 그랬을 때 원칙 보시면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110조와 경쟁이 일어난다. 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이에요. 이 경우에는 요건을 입증해서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착오와 사기는 어떤 경합이다? 선택적 경합이다.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착오를 이유로 선택해서 취소를 주장해도 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해도 된다.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담보 책임과도 경합을 하는데 요 담보 책임은 우리 매매에 가면 계약법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해제와 취소예요. 70페이지. 자, 여기 봐봐요. 해제와 취소인데 갑이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매수인인데 을이 뭐라 그러냐면 수분양자 그래요. 분양을 받을 숫자예요. 받는 사람. 그럼 이 아파트 공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분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매수인이 계약금 넣고 중도금도 넣고 잔금 넣으면 좋은데 중도금에 채무 불이행이 생긴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생겼어요. 중도금을 못 넣은 거예요. 매수인이 분양 계약 해놓고. 보통 이제 중도금 아파트 분양받으면 중도금 다 대출로 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중도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체한 거예요. 대출 안 받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죠? 분양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은 보통은 이제 계약금액 전체가 계약금 정도가 손해배상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요즘에 그런 것도 없죠. 6억이다 그러면 계약금 6천만 원 들어간 거죠. 보통 10% 들어가니까. 근데 중도금 안 줬다 그러면 보통 이제 6천만 원이 얘한테 뜯긴다. 중도금 안 주게 되면 손해배상 6천만 원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중도금 지급 채무를 약속된 날짜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쪽으로 6천만 원 몰취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매매 계약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멸했는데 매수인 측에서 다시 내가 착오했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겠는가? 이미 소멸됐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이 이유가 내용에 중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매수인 측에서 다시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이미 소멸된 해제로 소멸된 계약을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계약금 6천만 원 손해배상 몰취당하는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해제와 취소 보시면 매매 계약의 해제 후라도 손해배상 당하는 6천만 원 손해배상 당하는 지금 70페이지 보고 있어요. 매매 계약의 해제 후라도 6천만 원 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매매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위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결국 봐봐요. 해제가 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입장에서 다시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해제도 되고 착오 취소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경합이다 이건? 선택이에요, 중첩이에요? 이미 해제도 됐는데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첩적 경합인 거예요. 그 옆에다 쓰세요. 해제와 취소. 교과서 옆에다가 해제와 취소 옆에다가 뭐라 그래요? 중첩적 경합이다. 중첩적 경합. 자, 이제 칠판 보시고 정리해보면 착오와 사기는 어떤 경합이라 그랬어요? 착오와 사기는 착오든 사기든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죠. 그죠? 담보책임은 이건 계약법을 다시 공부할 거고 착오와 해제는 어떤 경합이다? 네? 중첩적 경합이다. 이미 해제가 되었는데 다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중복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사기 강박 보겠습니다.